한국 영화계의 전설로 불렸던 배우 정윤희의 최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 1910년대와 1980년대 그녀는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국민 여배우였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하게도 그녀의 몸에 흔적을 남겼고 71세가 된 지금 그녀는 과거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윤희는 몇 년 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고 손끝의 감각이 둔해져 컵 하나를 잡는 일조차 힘들어졌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괴롭힌 것은 알 수 없는 어지럼증과 잦은 두통이었다. 촬영 현장에서 언제나 강인하고 완벽했던 그녀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에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 정윤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지인은 최근 들어 그녀가 대화를 하다 중간에 멈추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병세를 외부에 알리기를 극도로 꺼렸다. 화려했던 과거의 이미지가 약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너져 내릴 듯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지인들은 정윤희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따뜻한 존재다. 자신이 아파도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먼저 하는 성격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녀는 손녀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 그 그림 속의 정윤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정윤희는 오랜 시간 동안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녀는 종종 손끝의 저림과 함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한때 수많은 기자와 팬들 앞에서 환하게 웃던 배우가 이제는 조용한 병실의 창문 너머로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정윤희의 현재를 알고 있는 팬들은 SNS를 통해 연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윤희 씨는 우리의 영원한 배우입니다. 당신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감동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그녀의 이름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과거 명장면이 다시 재조명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윤희라는 이름이 다시 알려지고 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 속 한 장면,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은 여전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화면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강인했지만 현실 속의 정윤희는 그 어느 때보다 연약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일기장을 곁에 두고 하루의 감정을 짧게 기록했다고 한다. 오늘은 조금 나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다음 주에는 꼭 밖에 나가고 싶다. 그녀의 글씨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그런 그녀의 일기를 읽으며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한 분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집에는 아직도 과거의 상패와 대본이 그대로 남아있다. 먼지가 쌓인 상 위에 놓인 트로피, 수십 년 전의 사진 속 미소, 그리고 함께 웃던 동료들의 얼굴. 그 모든 기억은 이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배우로서의 삶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정윤희는 여전히 삶의 영의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녀의 삶은 지금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한때 수많은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배우가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팬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
언젠가 정윤희가 다시 미소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스크린 위에서 반짝이기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윤희의 용기 있는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정윤희의 병세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와 어지럼증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그 증상은 심각해졌다. 그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끝이 떨려 컵 하나를 잡는 일조차 버거워졌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신경계의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는 퇴행성 질환이었다.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이 어려워지는 병이었다. 그녀는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지탱해온 강인함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옆에서 눈물을 참고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윤희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영화 포스터 속에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상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건 잠깐의 피로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손을 짚은 채 그대로 멈춰섰다. 근육이 굳어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병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은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그녀의 일상을 잠식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잡는 일도 쉽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차오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밤이 되면 스스로를 탓하며 눈을 감지 못했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이 밀려왔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울면 가족이 더 힘들어지잖아. 그녀는 눈물을 삼킨 채 일기를 썼다. 일기의 첫 문장은 늘 같았다. 오늘은 괜찮았다. 그러나 그 뒤에는 미처 쓰지 못한 문장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매일 병원으로 함께 다녔다.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자신처럼 힘겹게 버티는 생명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그녀에게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을 권했지만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졌다. 몇 달이 지나자 손끝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글씨를 쓰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수첩을 옆에 두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의 느낌을 기록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병세가 심해질수록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남편은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고 딸은 매일 퇴근 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다. 손끝이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정윤희는 가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엄마는 아직 배우잖아. 배우는 울지 않아야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면 이내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다. 그녀의 병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오랫동안 대중 앞에 서던 사람이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팬들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대사 한 줄을 외우는 데조차 숨이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나는 여전히 배우야. 라는 신념이 그녀를 지탱했다. 의료진은 그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윤희 씨는 환자이기 이전의 예술가입니다. 병보다 마음이 더 강한 분입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아내의 곁을 지켰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며 때로는 젊은 시절 촬영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연대감이 있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정윤희는 최근 들어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병을 적으로 보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또 다른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병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을 듣던 딸은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은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짧은 기도를 올린다. 오늘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점점 하나의 의식처럼 일상이 되었다. 정윤희의 집에는 여전히 그녀가 출연한 영화의 포스터가 걸려 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선다. 저 시절에 내가 참 고맙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병으로 인해 육체는 약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배우로서의 자존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 병과 싸우는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무대는 병실이고 관객은 가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더 단단해졌다. 남편은 이 사람은 평생을 연기로 살아왔고 지금도 연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딸은 어머니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과 병이 그녀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강인했다. 정윤희가 자신의 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병원 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는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완치보다는 안정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멀리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수많은 시련을 견뎌온 배우였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날 병원을 나서며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억눌린 슬픔과 묵묵한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윤희는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방 안을 서성였다. 침대에 앉아도 금세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한국 영화계의 전설로 불렸던 배우 정윤희의 최근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 1910년대와 1980년대 그녀는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국민 여배우였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하게도 그녀의 몸에 흔적을 남겼고 71세가 된 지금 그녀는 과거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윤희는 몇 년 전부터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쉽게 따라주지 않았고 손끝의 감각이 둔해져 컵 하나를 잡는 일조차 힘들어졌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괴롭힌 것은 알 수 없는 어지럼증과 잦은 두통이었다. 촬영 현장에서 언제나 강인하고 완벽했던 그녀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에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 정윤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 지인은 최근 들어 그녀가 대화를 하다 중간에 멈추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병세를 외부에 알리기를 극도로 꺼렸다. 화려했던 과거의 이미지가 약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너져 내릴 듯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지인들은
정윤희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따뜻한 존재다. 자신이 아파도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먼저 하는 성격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녀는 소녀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여두고 매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한다. 그 그림 속에 정윤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정윤희는 오랜 시간 동안 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녀는 종종 손끝의 저림과 함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한때 수많은 기자와 팬들 앞에서 환하게 웃던 배우가 이제는 조용한 병실의 창문 너머로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정윤희의 현재를 알고 있는 팬들은 SNS를 통해 연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윤희 씨는 우리의 영원한 배우입니다. 당신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 당신이 우리에게 준 감동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그녀의 이름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과거 명장면이 다시 재조명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윤희라는 이름이 다시 알려지고 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 속 한 장면,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은 여전히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화면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고 강인했지만 현실 속의 정윤희는 그 어느 때보다 연약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일기장을 곁에 두고 하루의 감정을 짧게 기록했다고 한다. 오늘은 조금 나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다음 주에는 꼭 밖에 나가고 싶다. 그녀의 글씨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그런 그녀의 일기를 읽으며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한 분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집에는 아직도 과거의 상패와 대본이 그대로 남아있다. 먼지가 쌓인 상 위에 놓인 트로피, 수십 년 전의 사진 속 미소, 그리고 함께 웃던 동료들의 얼굴. 그 모든 기억은 이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배우로서의 삶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정윤희는 여전히 삶의 연기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녀의 삶은 지금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한때 수많은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배우가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팬들은 여전히 믿고 있다. 언젠가 정윤희가 다시 미소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스크린 위에서 반짝이기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정윤희의 용기 있는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정윤희의 병세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와 어지럼증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그 증상은 심각해졌다. 그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끝이 떨려 컵 하나를 잡는 일조차 버거워졌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신경계의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는 퇴행성 질환이었다.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이 어려워지는 병이었다. 그녀는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지탱해온 강인함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옆에서 눈물을 참고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윤희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영화 포스터 속에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상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건 잠깐의 피로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손을 짚은 채 그대로 멈춰섰다. 근육이 굳어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병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은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그녀의 일상을 잠식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잡는 일도 쉽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차오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여전히 가족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밤이 되면 스스로를 탓하며 눈을 감지 못했다. 왜 하필 나일까? 라는 생각이 밀려왔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울면 가족이 더 힘들어지잖아. 그녀는 눈물을 삼킨 채 일기를 썼다. 일기의 첫 문장은 늘 같았다. 오늘은 괜찮았다. 그러나 그 뒤에는 미처 쓰지 못한 문장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매일 병원으로 함께 다녔다.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앉아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자신처럼 힘겹게 버티는 생명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그녀에게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을 권했지만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졌다. 몇 달이 지나자 손끝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글씨를 쓰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수첩을 옆에 두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하루의 느낌을 기록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병세가 심해질수록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다. 남편은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고 딸은 매일 퇴근 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다. 손끝이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감싸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정윤희는 가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엄마는 아직 배우잖아. 배우는 울지 않아야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면 이내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다. 그녀의 병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오랫동안 대중 앞에 서던 사람이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팬들의 편지를 읽으며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대사 한 줄을 외우는 데조차 숨이 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나는 여전히 배우야 라는 신념이 그녀를 지탱했다. 의료진은 그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정윤희 씨는 환자이기 이전에 예술가입니다. 병보다 마음이 더 강한 분입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아내의 곁을 지켰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며 때로는 젊은 시절 촬영장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연대감이 있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정윤희는 최근 들어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병을 적으로 보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또 다른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병 덕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을 듣던 딸은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족들은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짧은 기도를 올린다. 오늘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점점 하나의 의식처럼 일상이 되었다. 정윤희의 집에는 여전히 그녀가 출연한 영화의 포스터가 걸려 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선다. 저 시절에 내가 참 고맙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병으로 인해 육체는 약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배우로서의 자존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 병과 싸우는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무대는 병실이고 관객은 가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더 단단해졌다. 남편은 이 사람은 평생을 연기로 살아왔고 지금도 연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딸은 어머니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과 병이 그녀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강인했다. 정윤희가 자신의 병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병원 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는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완치보다는 안정이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멀리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수많은 시련을 견뎌온 배우였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날 병원을 나서며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억눌린 슬픔과 묵묵한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윤희는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방 안을 서성였다. 침대에 앉아도 금세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애가 등장하자 언론은 그녀를 제2의 정윤희라 부르며 끊임없이 비교했다. 그만큼 정윤희가 남긴 미적 기준과 상징성은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의 전성기를 회상하며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순간이 나였고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시작해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온 그녀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정윤희는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한 배우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물이기도 했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그녀가 등장한 작품은 거의 모두 흥행을 기록하며 그 이름을 전성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당시 영화관 앞에는 정윤희의 얼굴이 걸린 포스터가 빽빽히 붙었고 관객들은 그녀가 어떤 역할로 등장하든 그것만으로도 표를 사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방송국과 제작사들은 경쟁적으로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제안서를 보냈고 광고 업계에서는 정윤희 효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녀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 영희 초창기 시절에 그녀는 시선을 사로잡는 미모로 주목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연기력으로 평가받는 배우로 성장했다. 도시의 사냥꾼들에서 보여준 냉철한 여성상, 가을비의 우산을에서의 서정적인 감정 표현, 뻐꾸기는 밤에 우는가 에서의 절제된 슬픔은 모두 관객들의 기억에 남았다. 당시 영화평론가 박윤철은 정윤희는 대사를 넘어서 시선 하나로 감정을 전달하는 배우였다. 그녀가 등장하면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평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윤희는 영화뿐 아니라 예능, 토크쇼,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다재다능한 예술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인간적인 매력은 대중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왔다. 많은 팬들이 화려한 배우이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따뜻하고 소박한 사람이라고 회상한다. 특히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청취자 사연에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낼 정도로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갔다. 그녀의 영희 인생에는 화려한 만큼이나 긴장과 고뇌도 뒤따랐다. 제작 현장에서는 늘 완벽을 추구했고 한 장면을 위해 수십 번의 리허설을 자청했다. 감독이 오케이를 외친 후에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촬영을 요청했다. 스태프들은 정윤희는 프로페셔널의 상징이었다. 조명이 꺼져도 그녀의 집중력은 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쌓인 노력이 결국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고 관객은 그 진심을 느꼈다. 그녀의 영희는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의미로 확장됐다. 당시 여성 배우가 감히 다루지 못하던 주제, 사랑의 갈등, 여성의 독립, 사회적 위선 등을 정윤희는 자연스럽게 화면 위에 그려냈다. 한 평론가는 정윤희는 한국 여성의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배우라고 말하며
그녀의 존재가 이후 세대 여배우들에게 자유와 주체성을 심어주었다고 평가했다. 1981년 이후 방송사 전속 시스템이 무너지고 자유계약 시대가 열린 것도 그녀의 결정이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소속사와의 독점 계약을 끝내고 스스로 일정을 조율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다. 이는 이후 수많은 후배 배우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방송 관계자들은 정윤희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꾼 개척자였다고 회상했다. 국내에서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그녀는 아시아 각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 홍콩, 대만 등지의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그레이스 켈리라고 부르며 연일 기사를 내보냈다. 해외 감독들은 그녀를 출연시키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고 당시 일본 영화 감독 스즈키 마사오는 한국 배우 중 단 한 명만 함께 작업할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정윤희를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은 국경을 넘어선 언어였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윤희의 삶은 단순히 한 배우의 연대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품은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열정, 그리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품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따뜻한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작은 불씨입니다. 정윤희의 전설과 그 아름다운 인생 여정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을 남겨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이 담긴 감동과 존경의 순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바로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